자, 성적 평가 방법, 프론 개발 수업 대다수 학생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같아요. 그래서 안 들은 학생도 소수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구현 4번, 필기 4번, 이렇게 짝수 주차. 마지막 주차만 짝수 주차, 16주차가 아니고, 그 진도가 15주차 수까지 진도가 끝날 것 같으면 그날 보고, 진도가 안 끝날 것 같으면 보강이 필요하다던가 그러면 16주차로 밀릴 수 있고, 마지막 주차를 제외하고는 다 짝수 주차예요. 그래서 필기 구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필기시험 본다라는 거. 지금 이 OT 내용도 필기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리고 구현시험일 때는 어떤 거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인공지능 포함해서. 인공지능 이용해서 구현하면은 그 질문만, 이게 요청만, 프롬프트라고 하죠.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만 제대로 전달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는 수준이에요. 구현 시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게 아무래도 실력이 없는 학생은 관건이 되겠고, 단 인공지능 이용하는 건 좋은데 교수가 가르쳐 주지 않은 다른 기술로 구현한 건 점수를 크게 감점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배운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하기 바라고. 총점 계산 방법은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구현 4번, 필기 4번, 8번의 시험이라서 결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저점수 1개씩 제외, 구현 하나 제외, 필기 하나 제외, 6개가 남죠. 6개 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구현 한 번 결시, 필기 한 번 결시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출결 점수, 이게 이번 학기부터 달라졌는데, 일단 교무처 공결은 동일해요. 교무처 공결은 교무처에 신청하면 되고 교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교무처 공결은 교무처에서 승인하고, 출석도 교무처가 직접 수정해. 출석부 들어가서. 그래서 수정 안 됐다고 교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교무처한테 신청하고 교무처한테 왜 수정 안 됐는지 문의하면 되고, 특히 여학생 공결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교무처에 신청하는 공결이 아닌 경우에만 교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이번 수술 예비군 등 누가 듣더라도 저건 공결이다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번 학기부터 공결을 다 안 받아요. 공결 불가고. 그래서 조퇴로 처리해요. 그것도 단 2번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출석으로까지 처리하는 건 그렇지. 몸이 아파서 조퇴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맞죠. 몸이 아프다고 꼭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업 시작 전에만 몸이 아파서 오늘 수업 불참할 것 같다라고 하면 출석 처리가 아니고 지각이나 조퇴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2회. 한 학기 2번만 최대 신청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되고, 수업 시작한 후 신청은 역시 안 되고. 대리 출석 금지고, 출결. 그러고 보니까, 출결은 프론트 개발하고 똑같이 스마트 출석으로 할 거예요. (459번)
출석 번호를 언제나 저렇게 칠판에 적어 놓을 테니까 혹시 지각한 학생은 들어오자마자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앉은 자리 번호, 학번 이름 카톡하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너무 늦게 이게 뭐 수업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와서 지각이다라고 하는 건 인정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이 수업이 11시 45분쯤 끝나는데 11시 뭐 30분쯤 11시 수업 끝나기 한 10분 20분쯤 들어와 가지고 지각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빨리 지각 신청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신청하면 돼요. 모든 교수한테 신청은 카톡으로 신청하면 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만 신청했다면 그 카톡으로 신청했고 교수가 오케이라고 했으면은 바로 수정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즉시 수정 안 하고 모아서 수정할 확률이 꽤 높은데, 특히 그렇게 모아서 처리도 만약에 빠뜨렸다. 기말 뭐 구현시험 하는 날 혹은 늦어도 기말 성적 평가할 때 혹시 카톡으로 뭐 교수한테 뭐 출석 뭐 결석 혹은 시험 점수 정정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점수 정정 등등 카톡으로 신청한 게 있는데 뭐 처리가 안 된 게 있느냐라고 마지막에 설문조사에서 일괄 취합해서 성적 정정하기 전에 일괄 반영하고 성적 최종 평가하니까 카톡에 그 신청한 기록, 교수가 오케이라고 한 기록만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 지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오케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고 수업 뭐 성적 평가와 관련된 내용. 수업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 위주로 한 달 동안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 플러스 타입스크립트는 간단한 소개. 그 리액트 개발할 때 타입스크립트 문법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타입 선언하는 정도만 사용하니까 그 정도로만. 클래스도 잘 안 만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을 더 많이 활용하죠. 리액트 예제를 읽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법들 위주로 한 달 정도. 그 다음에 리액트. 그 다음에 이건 이게 왜 들어가 있지? 뷰 아니에요. 리액트만 하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로 할지 리액트 라우터로 할지 이건 여전히 고민 중인데, 어느 부분이냐면 화면 전환을 사실 Next.js 프레임워크가 리액트만큼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Next.js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뭐랄까, 진도가 그만큼 빨라야 되고 수업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초급 수준에서는 React.js하고 화면 전환을 React 라우터 이 결합으로 구현하는 게 초급 수준에서는 무난한데, 문제는 React 라우터로 화면 전환을 구현하는 건 초급 때만 사용하고 거의 중급부터는 화면 전환 기타 등등을 Next.js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초급으로 적당하지 않다라는 게 Next.js의 문제고, 초급으로는 이게 적당한데 초급만 넘어가면 실무에서 그다지 많이 사용 안 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고 애매해요. 애매해. 어떻게 해야 될지 진도 진행해 가면서, 어쨌든 이것도 한 하반부에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 진도 나가면서 그다음에 여러분 구현시험 어떻게 뭐 잘 보는지 봐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그 강의 자료가 뭐 대대적으로 작년과 달라질 거예요. 그다음에 강의 자료는 여기 있고 여기 LMS의 공지사항에 들어 있어요. URL이. 그거 보면 되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해서 다 해봤을 거기 때문에 오케이.